수원 화성은 가짜 성입니다. 유네스코 심사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던 그때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페이지마다 200년 전 조선의 손끝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복원물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세계의 규칙이 그날 단 한 나라 조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침묵했고 세상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그 한 권의 책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2025년 가을, 수원 화성 성벽 아래 서 있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너무 새 것 같았어요. 18세기 건축물이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에서 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심사위원이죠. 25년간 유럽의 고성들을 복원해왔습니다. 프랑스의 몽생미셸부터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성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유명한 성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원 화성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의심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너무 깨끗해. 성벽의 돌 하나하나가 마치 어제 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음새도 완벽했고 훼손된 부분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25년 경력의 제 눈에는 명백한 복원물이었죠. 동행한 심사단 동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마리 뒤퐁 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건 너무 인위적이야. 진짜 유적이라면 세월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진짜 역사 유적이라면 풍화나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수원 화성은 마치 박물관 전시품처럼 완벽했어요. 한국 측 안내를 맡은 김 박사라는 분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 화성은 1796년 완공되었습니다. 정조대왕의 명령으로. 잠시만요. 저는 김 박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은 원형이 아니라 복원물이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따르면 복원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김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데이비드 박사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자료요? 어떤 자료 말입니까? 김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복원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완벽한 상태에 200년 된 성이 복원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김 박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에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화성성역 의궤입니다. 화성을 지을 때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문서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계도면이요? 박사님, 저희는 이미 수많은 고성의 설계도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복원물이 진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김 박사가 천천히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돌 하나의 크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로 3척 2촌, 세로 2척 8촌. 심지어 돌을 놓을 때의 각도까지 3도 단위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인부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이순신. 그들이 받은 임금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루 품삯 3대, 된장 2홉. 박사님,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설계도가 아니라 완벽한 시공 기록입니다. 돌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놓았는지, 언제 놓았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간 유럽의 고성들을 다뤄왔지만 이런 세밀한 기록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기록을 남긴 겁니까? 김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조선의 철학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이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간여행이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마리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건 유럽에서도 볼 수 없는 기록이야. 이 정도 세밀함이라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복원이 아니라 재현이네요. 완벽한 재현.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원 화성은 가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역사 복원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복원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말이죠. 그 책을 받아든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성성역 의계. 이 1300페이지짜리 문서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김 박사가 안내해준 자료실에서 저는 밤늦게까지 그 책을 파헤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미친 수준이다. 첫 번째 충격은 재료 명세서였습니다. 성을 쌓는데 들어간 돌의 개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돌의 크기별로, 용도별로 분류해서 말이죠. 대석 1247개, 중석 3891개, 소석 7624개. 심지어 돌을 채취한 산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팔달산 북쪽 능선 서쪽 계곡. 이런 식으로요. 잠깐, 이건 뭐지? 제 눈에 띄인 건 인부들의 작업 일지였습니다. 날짜별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유년 3월 15일, 석수 김득춘, 대석 3개 가공 완료. 품삭살 3대 지급. 정유년 3월 16일, 목수 박철민, 성문 상량 작업. 품삭살 4대, 된장 2옵 지급.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화성 건설에 참여한 인부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 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총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름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7만 명의 이름을 다 기록했다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업 도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정 43자루, 망치 127개, 톱 89개, 끌 234개. 심지어 도구가 언제 달아서 교체했는지까지 적혀 있었어요. 정유년 7월 3일, 석수 이방원의 정교체. 사유날 부분 마모.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건축 기록이 아니라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김 박사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 이 기록을 봤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박사님, 대체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겁니까? 이 정도면 거의 집착 수준인데요. 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과 침입에 시달렸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정축호란. 수많은 문화재와 건축물이 불타고 파괴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것을 단순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성벽을 쌓는 순서가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돌을 놓는 위치부터 마지막 돌을 얻는 순서까지. 마치 조립설명서 같죠?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완벽한 복원 매뉴얼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유럽의 성들은 어떨까요? 박사님, 혹시 컴퓨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복원했던 유럽 성들의 기록과 비교해보고 싶어서요. 1시간 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25년간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럽의 복원 기록들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성 복원 기록 설계도 23장, 공사일지 47페이지.
프랑스 샹보르성 복원 기록 설계도 34장, 재료 명세서 12페이지. 그런데 조선의 화성 기록은 1300페이지에 달하는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8세기 조선이 21세기 유럽보다 더 정확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이제 왜 저희가 자신있게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복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부활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화유산이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정신이라는 것을요. 화성은 단순히 돌로 쌓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완벽하게 기록한 조선 사람들의 의지가 쌓아올린 시간의 성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성역 의궤는 건축 기록만 담은 게 아니었거든요. 김 박사가 가져온 다른 자료들을 보고 저는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또 뭡니까? 제 앞에 놓인 건 정조실록의 일부였습니다. 거기엔 화성 건설과 관련된 임금의 모든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임금이 말했다. 성벽의 높이를 2척 더 높이라. 임금이 말했다. 서문의 현판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임금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백성들의 부담이 될까 걱정이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숨까지 기록했다고요? 김 박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의 사관들은 왕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어요. 심지어 이건 기록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조차 기록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 박사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임금이 말했다. 오늘 일은 기록하지 말라. 사관이 답했다.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도 기록해야 하는 것이 신의 직분입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사님, 이 정도면 거의 감시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이걸 역사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김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조선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후손에 대한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해서 후대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화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화성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성을 쌓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한 거죠. 김 박사가 컴퓨터를 켜고 조선의 다른 건축물들을 보여줬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종묘. 모든 건물에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조선은 왜 이렇게 기록에 집착했을까요? 제 질문에 김 박사가 깊게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쟁 때문이에요. 조선은 끊임없는 침입으로 수많은 문화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만은 숨겨서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었고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거군요. 언젠가 무너져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김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봤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건물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기록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원래 모습 그대로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민족이 있었다니요. 김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복원된 건물들의 목록이었어요. 보세요. 전쟁으로 불타버린 수많은 궁궐과 사찰들이 기록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복원됐어요. 불국사, 해인사, 석굴암. 모두 원래 모습 그대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한번 파괴된 고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기록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럼 수원 화성도.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일부가 파괴됐지만
화성성역 의계 덕분에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민족이었네요. 김 박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록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은 죽어도 기록은 영원하다고 믿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요. 진짜 복원이란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에 바탕해야 한다는 것을. 조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네스코 심사위원회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독일 대표인 한스 밀러 박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보내온 예비 보고서를 봤네. 하지만 아무리 기록이 상세해도 복원은 복원이야.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네. 프랑스의 말이 뒤퐁 박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만약 한국의 사례를 인정한다면 전 세계 모든 복원 건물이 세계유산 등재를 요구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들은 화성성역 의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저는 일어서서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문서를 보세요. 이런 세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복원을 과연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스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데이비드, 아무리 기록이 정확해도 200년이 지난 건물은 복원물이네. 이건 상식이야. 상식이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파르테논 신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테네에 있는 그 건물도 수차례 복원을 거쳤는데요. 그건 다르네. 파르테논은 원래 돌들을 그대로 사용했으니까. 하지만 정확한 복원 근거는 없었잖습니까? 추측과 상상으로 복원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간 유럽의 고성들을 복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록만큼 정확한 자료는 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 화면에 화성성역 의계의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돌 하나의 크기, 위치, 각도까지. 이런 세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복원을 어떻게 가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탈리아의 줄리오 로시 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복원물은 세계유산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들은 규정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완벽한 설계도가 발견되어서 그대로 복원한 건물이 있다면 그것도 가짜라고 할 건가요? 그건 가정의 문제잖아. 가정이 아닙니다. 저는 화성성역 의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설계도가 있어요. 레오나르도보다도 더 정확한 기록이 말이죠. 한스 박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데이비드,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나. 우리는 학자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네. 객관적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죠. 이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해 봤습니다. 현재 수원 화성의 모든 부분이 200년 전 기록과 99.7% 일치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99.7%라고요? 마리 박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심지어 성벽돌의 개수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이런 정확성을 보여준 복원 사례가 유럽에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복원물도 이런 정확성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줄리오 박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정도 정확성이라면. 규정은 규정이야. 한스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례를 인정한다면 모든 복원물이 세계유산이 될 거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스 박사님, 모든 복원물이 이런 기록을 갖고 있나요? 이런 정확성을 보여줄 수 있나요? 한스 박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순간이에요.
외형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정신이 중요한 건가요?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복원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기록으로 이뤄낸 최고의 성취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거죠. 그 순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제 운명이, 그리고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투표를 앞두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화성성역 의궤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조선은 왜 이렇게까지 세밀한 기록을 남긴 걸까요?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조선이 이런 기록을 남긴 진짜 이유가 뭘까요? 김 박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조선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잠깐만요. 제가 호텔로 찾아가겠습니다. 1시간 후, 김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시대 전쟁 피해 기록들이었어요. 보세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건물들의 목록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참담한 기록이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수백 개의 사찰과 서원들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쟁 이후 복원된 건물들의 목록이었죠. 불국사는 1604년에 복원됐고 해인사는 1607년, 석굴암은 1680년.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복원이 가능했던 건가요? 네.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의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모든 것을 기록해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민족의 의지였습니다. 그럼 화성도? 맞습니다. 정조대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이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기록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김 박사가 화성의 옛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많은 부분이 파괴된 모습이었어요. 보세요. 1950년대의 화성입니다. 거의 폐허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현재의 화성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지만 화성성 역의궤 덕분에 완벽하게 되살아났어요.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부활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죠. 김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화성 복원 공사 당시의 사진들이었어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에 걸친 복원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공사에 참여한 석공들이 놀라워했다고 해요. 200년 전 기록대로 돌을 놓으니까 정말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선의 석공들이 200년 후 후손들을 생각하며 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기록했을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알고 있었군요. 자신들이 만든 이 기록이 언젠가 조선을 되살릴 거라는 걸. 김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의 기록 정신은 단순한 문서화가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의 의미를요. 박사님, 저는 내일 반드시 화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성사시키겠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승리니까요. 김 박사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조선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을 세계가 인정해 주신다니.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의 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조선의 기록 정신이 세계에 인정받도록 하겠다고요. 기록이란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이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수원 화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한스 밀러 박사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보건물은 세계유산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몇몇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의 줄리오 로시 박사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99.7%의 정확성이라. 이건 복원이 아니라 재현이죠. 스페인의 카를로스 가르시아 박사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세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복원을 단순한 모조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스 박사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만약 이 선례를 만든다면. 선례라고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스 박사님, 이건 선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새로운 기준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유산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오래된 것? 훼손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인류의 정신이 담긴 것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원 화성에는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기록 한 줄 한 줄의 말이에요. 저는 화성성역 의궤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한민족의 의지예요. 말이 뒤퐁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 말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형식에만 매달렸나 봐요.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계유산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회의 의장인 소피아 안데르손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 화성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순간이 한국의 그리고 조선 정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했죠. 두 번째로 줄리오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카를로스 박사가, 네 번째로 마리 박사가.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한스 박사와 몇몇 보수적인 위원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이 결정됐어요. 12대 3. 수원 화성의 세계유산 등재가 승인되었습니다. 의장의 선언이 떨어진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 대표단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 박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맙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조선의 정신이 세계에 인정받은 순간이었거든요. 한스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옳았네. 미안하네. 나도 너무 고집만 부렸나 봐. 저는 한스 박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스 박사님, 우리 모두 배운 거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축하 만찬에서 저는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기록의 힘이 시간을 이겼다는 역사를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원 화성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유산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유산이에요. 기록으로 미래를 설계한 조선의 지혜가 온 세계의 것이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선의 후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원 화성 세계유산 등재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국제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BBC 뉴스 한국의 기록 정신, 유네스코 규정을 바꾸다. CNN 뉴스 200년 전 조선의 문서, 세계를 감동시키다. 독일의 슈피겔지 완벽한 기록, 완벽한 복원의 기적. 프랑스 르몽드 동양의 지혜, 서양의 편견을 깨뜨리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존 스미스 교수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고 저는 감격했어요.
한국의 화성성 역의궤는 인류 기록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류의 지혜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조선의 기록 철학과 현대적 의의였어요. 저에게도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런던 대학, 소르본 대학, 베를린 훔볼트 대학. 모두가 화성의 기적에 대해 듣고 싶어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런던 왕립건축학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18세기 조선이 21세기 유럽보다 더 정확한 건축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화성성 역의궤의 정확성은 현대 건축 기록을 능가해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돌 하나의 각도까지 정확히 기록된 문서를 말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독일 뮌헨 대학의 클라우스 베르너 교수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동양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이런 기록 문화가 있었다니.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뒤보이 교수도 감탄했습니다. 조선의 기록 정신을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이건 단순한 문서화가 아니라 철학이니까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수원 화성 사례를 계기로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복원물도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이는 유네스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국제 기준이 바뀐 거예요. 김 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오겠다고 연락이 와요. 화성을 보고 싶다고, 의궤를 연구하고 싶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어요. 수원 화성은 하루에 수만 명이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문화재 기록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은 일본 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자금성 완전 기록화 사업을 발표했어요. 유럽연합도 유럽 문화유산 정밀 기록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록 정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가르쳐 준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원 화성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는 진짜 세계유산이군요. 김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덕분이에요. 조선의 정신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200년 전 이 모든 걸 기록해둔 조선 사람들이죠. 그날 밤 화성 성벽을 거닐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록이란 단순히 과거를 남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거라고요. 조선의 조상들은 200년 후 우리를 위해 완벽한 선물을 남겨둔 거였습니다. 2025년 겨울,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순례였어요. 제 인생을 바꾼 이곳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수원 화성에 도착하니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거든요. 이 성의 모든 돌이 200년 전 기록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성벽 위를 걸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성을 가짜라고 생각했었는데 김 박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어떠세요?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화성을 진짜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김 박사님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조선 의궤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정말인가요? 네. 화성 의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모든 의계를 디지털화해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선의 기록 정신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김 박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조선 기록학과를 신설하기로 했답니다. 조선의 기록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요. 정말 놀랍네요. 조선의 지혜가 현대에도 살아있다는 증거군요. 우리는 화성의 선호대에 올라 수원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성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박사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진짜 문화유산이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남긴 기록 정신. 그게 진짜 유산이죠.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신이 있었기에 화성이 200년의 세월을 넘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젊은 한국인 연구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민수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박사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반갑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경복궁 의궤를 연구하고 있어요. 화성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경복궁도 더 정확하게 복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화성의 성공이 다른 문화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조선시대 의궤는 화성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 건축물에 대해 남아 있어요. 경복궁, 창덕궁, 종묘. 모두 완벽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화성이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네. 한국의 모든 주요 문화재가 원형 그대로 복원될 수 있어요. 모두 조선의 기록 덕분이죠. 저는 감격했습니다. 조선의 조상들이 남긴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해가 지고 화성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2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빛나고 있는 성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화성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이 모든 걸 기록해둔 조선 사람들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건축 기술이 아니라 인생 철학이었다. 기록이란 과거를 묻어두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배웠다. 조선의 조상들은 200년 후 우리에게 완벽한 선물을 남겼다. 그 선물 덕분에 나는 진짜 문화유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수원 화성은 이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전문가가 무엇인지 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성이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00년의 시간을 넘어 현재와 만난 기적의 성이었어요. 조선의 기록 정신은 이제 온 세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기 수원 화성이었죠. 저는 이제 복원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조선의 화성성역 의궤는 단순한 설계서가 아니라 인간이 미래를 위해 남긴 약속이었습니다. 돌 하나의 각도, 쌀세대의 무게, 인부 한 사람의 이름까지. 그 세밀함이 시간을 넘어 역사를 부활시켰습니다. 한국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원이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사실을. 조선의 기록 정신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